관연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변압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전격이죠. 지금 변압기 전격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했죠. 손실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실 값이 80% 부하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부하 용량의 80% 부하가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80%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변압기가 5만 kVA짜리잖아요. 그거에 0.8만큼 부하가 걸렸을 때의 손실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60% 부하율일 때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 5만 kVA에 0.6의 부하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변압기가 40% 부하율일 때 손실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래요. 자,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이야기죠. 손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철손과 동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손은 부하와 관계없이 그대로고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왜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죠?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손실은 특히 동손은 I 자승 R I 제곱에 비례하니까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필기 때 배웠던 변압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압기에 있었던 그 문제 똑같이 실기 문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잘 보세요. 손실 PL의 기본식은 PI와 M제곱의 PC에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죠. 동손과 철손, 그 다음 부하율의 관계죠. 그런데 문제 조건을 봐야 돼요. 손실은 부하율이 80%일 때 손실이 있고 부하율이 60%일 때 손실이 있죠. 즉 M 이꼴 0.8일 때 M 이꼴 0.6일 때 이때 손실 PL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값은 PI에다가 0.8의 제곱의 PC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라고요? 53.4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0.6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PL이죠. 이 값은 PI에 플러스 0.6의 제곱에 PC가 되는데요.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36.6이 주어졌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PI가 일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PC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에서 PI를 구할 수가 있어요. 철손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철손 구해보면 PI는 얼마가 나오느냐? 53.4에 마이너스 0.8의 제곱에 PC가 되겠죠. 그 다음 요 PI도 구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거죠. 이것은 얼마라고 놓을 수 있어요? 36.6에 마이너스 0.6의 PC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PC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PC 구할 수 있죠. 네, 방정식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PC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상수는 상수끼리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0.8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0.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53.4에 마이너스 36.6을 한 거죠. 이것은 요거는 마이너스 그대로 있네요. 요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0.8의 제곱에 PC 마이너스 0.6의 제곱에 PC가 되죠. 이것은 PC로 묶어주면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PC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PC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적으면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분의 53.4 마이너스 36.6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60이 나옵니다. 60.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 단위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얘 단위를 적을 때는 킬로가 소문자입니다. 킬로가 소문자죠. 예. 이렇게 PC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PC 값을 구했으면 이번에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PI 값을 구할 수가 있죠. PI 값은 어디서 구하면 돼요? 여기에 식에 의해서, 즉 이렇게 해서 구하든지 PI는 요걸로 구하든지 어느 거나 괜찮아요. 따라서 PI를 우리는 계산을 해보거든요. PI는 얼마라고요? 53.4에 마이너스 0.8의 제곱에 PC라고 했으니까 PC가 60이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53.4에 마이너스 0.8의 제곱에 60을 곱해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15kW라고 하는 철손이 나오죠. 자, 철손과 동손을 지금 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40% 부하율일 때 전 손실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이 지금 첫 번째 풀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이 말은 안 했지만 식은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쓴다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요 내용은 식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1번의 풀이를 보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계산 과정이라고 답안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계산 과정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세하게 적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 다 생략한다. 이건 좀 곤란하겠죠. 지금 여기서 생략할 건 없어요. 이 정도는 적어줘야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온다. 그럼 외운 거잖아요. 그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면 채점자가 채점하기가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컨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40% 부하율일 때 손실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M 이꼴 0.4인 경우 손실 PL은 어떻게 됩니까? PI에다가 더하기 0.4의 제곱에 PC가 되겠죠. 따라서 PI는 우리가 계산했어요. 0.4의 제곱에 PC 우리가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6kW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계산 과정이라고 쓰는 란이 있고요. 항상 이런 계산 과정이라고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은 충분해요. 그 다음에 답이라고 쓰는 란이 있어요. 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란에다가 역시 답을 써주면 돼요. 답은 얼마죠? 24.6 단위까지 써줘야 되겠죠. 단위 꼭 쓰세요. 물론 이제 단위가 주어지면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했다면 안 써도 되는데 단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꼭 쓰세요. 단위 쓰는 버릇 갖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답안지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M=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런 단어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동일해야겠죠.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니까 좀 보기 싫으면 이렇게 변경해 볼게요. 0.8인 경우 요거는 M=0.6인 경우 이렇게 하면 답안지가 깨끗해지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봐야 돼요. 두 번째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최고 효율 몇 퍼센트 부하율일 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요거 사전 지식 알려드렸잖아요. 사전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어요?
변압기의 최대 효율이 나타난다.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기억합니까? 그것은 최대 효율 조건이 있었어요. 철손과 동손이 같아질 때 최대 효율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M은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PI를 PC로 나누고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전 지식입니다. 따라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두 번째 답안지를 써야 되죠. 두 번째 문제도 역시 계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식을 적어야겠죠. 요것은 PC분의 PI 루트다. 따라서 자, 우리가 PC하고 PI를 구했잖아요. 1번 항에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 다시 안 구해도 돼요. 1번 항에 구해져 있으니까. PI가 얼마죠? 15. PC가 얼마죠? 6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5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몇 퍼센트 부하율이냐라고 이야기했죠. 몇 퍼센트 부하율이냐. 그러므로 50%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답 계산 과정이 있으면 답이 있겠죠. 50%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 과정 어렵진 않죠. 정리하면 됩니다.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율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실기 문제라기보다는 필기 때 배웠던 걸 그대로 다시 낸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 봤다. 이거 처음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다면 필기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죠? 모르면 질문한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다시 필기 공부한다?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역률이 주어졌어요. 역률. 자, 앞에서는 손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효율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손실과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출력의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리고 역률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손실을 가지고 효율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개념이죠. 효율 2타는 전부하 효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개념이 되겠죠. P에다가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킬로와트가 돼야 되죠. 만약에 변압기가 kVA로 주어진다면 변압기 용량이 kVA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단위가 그렇죠. 킬로와트로 바뀌는 거예요. 왜 킬로와트로 바꿔놓고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철손과 동손이 있어요. 그런데 철손과 동손은 단위가 kVA가 아니죠. 얘네들은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의 단위는 뭐죠? 킬로와트입니다.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손실의 단위는 킬로와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압기의 용량의 단위도 킬로와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같은 값을 나타내긴 하는데 우리가 과부하 걸렸다 하는 것보다는 경부하 걸렸다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효율의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부하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부하가 줄어든 거 이거는 4분의 1 부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4분의 1 부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4배가 되겠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큰 것을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 부하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0.96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답안 작성
계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겠죠. 계산 과정에 보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0.96은 출력이 8,000이에요. 왜 8,000으로 넣느냐? 8로 넣지 않고, 그 이유는 손실을 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와트로 대입합니다. 여기에 철손과 동손을 더해주죠. 퍼센트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기 100 안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철손과 동손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항을 하죠. 여기서 요것은 이쪽으로, 요것은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0.96분의 8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만 남기면 8천이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하니까 333.33, 3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33.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0.96, 요번에는 2000이죠. 2000이고 PI 그대로고 얘는 4분의 1 제곱의 PC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PI 더하기 4분의 1 제곱의 PC를 한 것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항해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0.96분의 2000이 되겠죠. 빼기 200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값도 계산하면 8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PC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PI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니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뒷페이지로 넘길게요. 따라서 이 두 식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PI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 PI, 이 PI는 333.33에 마이너스 PC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PI는 같은 거잖아요. 83.33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의 PC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다? PC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PC. PC를 구하는 방법은 같으니까요. 333.33 마이너스 PC는 83.33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의 P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항 해주면 되죠. 요거 이항하면 빼기가 될 거고요. 요거 이항하면 더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항 정리해 주면 돼요. 따라서 333.33 마이너스 83.33 이것은 요거는 마이너스 돼 있죠? 그대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PC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의 PC가 되죠. 요거는 PC로 묶으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가 되죠? 따라서 이 4분의 1의 제곱은 여러분들 4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PC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PC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333.33 마이너스 83.33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PC를 계산할 수 있죠. 1번 문제하고 풀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자,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PC는 267W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PI에다 집어넣고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PI도 구할 수가 있어요. PI는 333.33 마이너스 267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66
26.33 와트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답이라고 하는 걸 적어줘야겠죠. 답 두 가지를 물었으니까 두 가지를 답을 해야 돼요. PI는 얼마다? 66.33 단위. 그 다음 PC는 267와트. 이렇게 답을 항시 적어줘야 돼요. 답안지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계산 과정이 있고 답안지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제의 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계산기에 솔브라고 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방정식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산 과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계산 과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산기의 그 기능은 내가 푼 답이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계산기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면 바람직하진 않아요. 좋은 답안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도 같은 유형이에요. 전격 출력이 150 kVA입니다. 역률은 안 주어졌어요. 철손과 동손이 주어졌네요. 단상 변압기 최대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리고 최대 효율시 부하, 이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무엇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최대 효율시 부하를 구해야 최대 효율을 구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 효율시 부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식을 한번 세워보죠. 먼저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역시 답안 작성이 필요하죠. 계산기 잘 쓰시고 계산란 확실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M은 루트에 PI를 PC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따라서 1이고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동소는 4라고 했죠. 4라고 주어졌으니까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는 2분의 1 부하예요. 자, 첫 번째 거 구한 겁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으면 두 가지를 답해야 되니까요. 2분의 1 부하입니다. 다음 최대 효율을 구해야 돼요. 2타 맥시멈을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당연히 손실은 출력 플러스 당연히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표현하죠. 따라서 출력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역률이 없다는 거예요. 역률이 없다는 이야기는 역률이 0.8입니다.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역률 1로 가정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150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150이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대 효율이 되기 때문에 최대 효율은 2분의 1 부하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출력입니다. 그리고 손실, 동소는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할 거고 철소는 일정할 거고, 따라서 철소는 그대로 있고 동소는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할 거고, 동소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것은 철손과 동손이 같아지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을 계산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기 누르면 97.4%라고 하는 최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답을 쓰게 되는 거죠. 답하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얼마라고요? 2분의 1 부하.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분의 1 부하.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에 대한 답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최대 효율이죠. 최대 효율. 요것을 답을 해야겠네요. 얘는 몇 프로였죠? 97.4%. 자, 요게 답입니다. 답안지 쓰는 요령이에요. 물어보는 대로 그대로 답을 하면 채점자는 그 내용을 보고 채점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4가지를 쓰고 이들의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서술하세요 라고 했죠. 병렬 운전 조건을 쓰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서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완성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던가 백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병렬 운전 조건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격 전압이 같아라, 극성이 같아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라,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라. 이렇게 기억하죠. 이 조건은 여러분들은 필기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거니까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처음 보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그냥 외우면 잘 쓰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냥 외우면 뭔가 쓰려고 해도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 이걸 기억해야죠. 순환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보면 전압이 다를 때 흐르잖아요. 이거를 변압기 2차라고 보세요. 변압기 2차를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보세요. 요 변압기와 요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A라고 하는 전압, 여기에는 B라고 하는 전압이 있다면 순환전류가 흐를 거예요. A의 전압이 B의 전압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코일을 표시했지만 그 코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그게 뭐죠? 그렇죠. 변압기가 가진 누설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누설 임피던스까지 이렇게 고려해보면 임피던스 같아요. R 플러스 JX가 똑같단 말이에요. R 플러스 JX. 이거는 RA 플러스 J의 XA 뭐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순환전류는 어떻게 계산하죠? IC라고 하는 순환전류는 임피던스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회로가 순환하는 회로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 배의 Z의 기전력의 차, 기전력의 차는 EC라고 하죠. EA에서 EB를 빼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거가 되겠죠. 이만큼의 순환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순환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거죠. 전류에 의한 거,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환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극성이 다르다. 지금 얘는 극성이 그래도 이렇게 같은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극성이 반대가 된다. 이 방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이 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EC라고 하는 전압이 EA하고 마이너스 EB가 되든지 EB에서 EA를 마이너스 하든지 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반대 극성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순환회로의 전압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1번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전압, 즉 2배 전압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큰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죠. 여기서는 권선이 가열되는 정도로 되지만 여기서는 순환전류가 크니까 권선이 소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임피던스는 작고 전압이 크게 가해지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했는데
부하 분담이 용량비가 되지 않아서 부하 분담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면 쉬워요. 어떤 거 이야기해드렸냐면 부하 분담비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드렸어요. 부하 분담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식으로 바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KVA가 되죠. 요거는 A가 되고 요거는 B가 되는 거예요. A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B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이거는 B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량에는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네들이 같으면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이 용량 B는 그대로 용량 B가 되는 거죠. 부하 분담 B는 그대로 용량 B가 되잖아요.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라져 버리면 부하 분담 B가 용량 B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변압기가 부하를 더 많이 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퍼센트 임피던스, 즉 변압기가 가진 내부 누설 임피던스가 작으면 그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당연히 부하 분담이 커지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다르면 부하 분담비가 용량비가 되지 않아서 부하가 용량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다르다라고 하면 위상차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A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다 또는 누설 임피던스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3 플러스 J의 4라고 합시다. 이게 A 변압기. 또 B 변압기가 있다. B 변압기를 보면 얘는 4 플러스 J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크기는 5입니다. 그렇지만 각도는 어떻게 되죠? 아크 탄젠트 3분의 4하고 아크 탄젠트 4분의 3하고 각이 같아요, 달라요? 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한 동선, 위상차에 의한 동선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문제 하나를 풀 때 그 문제를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이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부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를 비교했어요. 이때에 몰드 변압기의 장점을 써라 그러죠. 몰드 변압기 왜 하는 겁니까? 절연유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절연유, 그 절연유가 냉각도 해주고 절연도 해주는데 걔를 안 쓰고 몰딩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에폭시 수지로 몰딩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절연유는 일단은 천연 광유거든요. 천연 광유는 얘가 열이 가해지면 휘발성 물질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아크가 생기면 수소가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재 위험도 있는 거고 절연유에 대한 냉각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절연유에 대한 보수 작업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몰드 변압기를 쓰면 그런 것들이 일절 필요 없어지죠. 또한 생각해 보세요. 절연유 속에 변압기 코일을 담궈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변압기 코일에 몰딩을 하는 거하고 부피적인 면을 보면은 어느 것이 더 부피가 작겠느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장단점이 눈에 보일 겁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몰딩을 하니까 절연유보다는 몰딩한 것이 당연히 난연성이 좋겠죠. 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연소되기 어렵다 이 얘기거든요. 난연이거든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난연성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절연유가 들어가면 고정시키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이 코일을 유 안에다 담그고 그 안에다가 고정한다? 이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덩치도 커지고요. 그런데 설계하는 기법상 몰딩을 하면은 얘는 진동에 훨씬 더 유리해요. 진동에 유리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내진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습성도 좋아요. 내습성도 좋아요. 왜냐하면 변압기 자체에서도 열이 나거든요. 유입 변압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열 나는 걸 이용할 수 없잖아요. 열 나는 걸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습기적인 면에서도 이 몰드 변압기가 유입 변압기보다는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 할 수가 있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절연유를 이용한 변압기보다는 이 몰드 변압기로 하면은 전력 손실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전력 손실이 적어집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몰드 변압기 안에 쓰이는 규소 강판 이거 대신에 아몰퍼스 강판 넣으면 손실이 더 줄어들죠. 또 과거의 변압기 제조 기법하고 현재 개발된 몰드 변압기의 제조 기법하고 손실의 량을 동일 용량으로 했을 때 따져보면 훨씬 더 최근의 기술로 이 변압기를 제조하게 된다면 손실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다음은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연유에 대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과부하 내량을 높게 제조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지고 절연유가 해주던 충격파 내전압에 대한 흡수 역할이 절연유가 없어짐으로써 할 수가 없어서 충격파 내전압이 낮아져요. 그리고 에폭시 수지로 몰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에폭시 수지가 바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접촉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일 표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게 되니까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입 변압기는 탱크 안에다가 절연유 채우고 코일, 다음 변압기 철심 이것을 갖다 담근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접촉해도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 글자 쪼르륵 따서 외우는 것보다는 개념적인 걸 자꾸 생각해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할 때 이것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또 잊어먹지도 않고요. 또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금방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앞 글자 쪼르륵 해가지고 외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다음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권수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알려드릴게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전원이 있고요. 자, 부하가 연결이 되는데 부하는 가변 저항이죠. 내부 저항이라서 G라고 하죠. 전압을 VG라고 하죠.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 부하에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최대 효율 조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을 하려면 이 식을 세워서 미분해가지고 조건을 찾아내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조건을 기억해도 좋습니다. 우리 필기 때 했던 방법 그대로 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이 이야기는 임피던스 매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정합.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임피던스 정합이 될 때 전력이 최대가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는 거죠. 만약에 이 임피던스 정합의 조건을 구하려고 한다면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전류를 구해요. 전류를 구해서 전력을 계산하면 전력 P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 자승 R. I 값은 RG와 RL의 합이 되겠죠. 거기에 VG가 되네요. 이것의 제곱에 R인데 이것은 RL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VG의 제곱에 RL이 되고요. 다음 이것은 RG의 제곱에 2배의 RG, RL 이렇게 되고요. 다음 RL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분모를 최소가 되는 조건을 구해주면 돼요. RL을 어떻게 한다? 요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분모에 대한 것을 RL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죠. RL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결국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RL이 RG하고 같아질 때 최대 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RL, RG로 놔도 되죠. RL이 변수니까 RG로 놓고 RG로 놓으면 최대 전력은 어떻게 나와요?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겁니다. 최대 전력은 4RG분의 VG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을 필기 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임피던스일 때, 임피던스일 때. 다음, 여기가 리액턴스일 때, 저항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에 대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을 구하라. 이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용하는 것은 이것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임피던스 정합에 대한 조건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려면 결국은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변압기에 대한 권수비입니다. 변압기 권수비. 권수비 A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전압비죠. 그리고 전류비하고는 반대로 되죠. 전류비하고는 반대로 됩니다. 그리고 권수비가 되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나요? 임피던스에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에는 얘는 루트가 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권수비의 제곱은 임피던스가 되죠. 이러한 관계로 된다. 왜 이게 권수비의 제곱하고 같으냐라고 하면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죠? 2차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1차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V2 I1이 되죠. 외항은 어떻게 돼요? V1 I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V2분의 V1이 되고 I1분의 I2가 되니까 A 곱하기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임피던스로 보면 제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임피던스를 1차 임피던스로 환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따라서 답안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2차 임피던스를 1차로 환산한다. 1차로 환산하면 Z1은 얘는 A제곱의 10입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전력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달 조건, 이것은 당연히 R1 1차, 여기서는 1차 임피던스라고 했는데 저항이라고 주어졌으니까 R1이라고 할게요. 이거가 됐는데 이거 다시라고 하죠. 넘긴 거니까. 그러므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1 이퀄 R1 다시가 되는 거니까 1차적으로 환산한 값이 되니까 4000은 A제곱에 10이 되는 겁니다. A제곱에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100이라고 적었는데 잘못 적은 거예요. 10이 됩니다. 여기 10이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A제곱을 계산할 수 있겠죠. A제곱은 어떻게 된다? 10분의 4000. 따라서 얘는 400이 되죠. 그러므로 권수비 A는 루트 400. 얼마가 나옵니까? 20이죠. 20.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N1 대 N2를 물어봤어요. 그러니 얼마입니까? N1 대 N2. 답을 해야겠죠? 항상 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풀이 과정은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답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답을 작성합니다. 답. 얘는 N1 대 N2는 20 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권수비가 나오니까요. 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적는 이거고요. 다음 이 부분은 인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쇄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전에 풀어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변압기 냉각 방식 5가지 쓰는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고장 원인 5가지를 써라. 어떻게 고장이 되는가?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 고장 원인이 아니라 타는 거예요. 소손 원인이죠. 타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부하 정도의 고장이 아니라 탈 수 있는 원인이에요. 따라서 큰 전류가 흐르는 상태, 그러한 고장 원인을 5가지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큰 전류가 흐를까? 상간 단락이죠. 상, L1, L2, L3가 있잖아요. 그 상이 서로 단락이 되면 단락 고장이 되어서 2상 단락이나 3상 단락이 되면 큰 고장 전류가 흘러서 소손됩니다. 다음 층간 단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락이죠, 역시. 이거는 변압기에 층이 있죠. 코일을 감는 층이 있어요. 그런 층에 단락이 생기면 역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또 어느 때 흐르느냐? 고저압이 혼촉되는 거죠. 그럼 저압 측에 고전압이 가해지고 전압이 높아지니까 임피던스는 일정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흐르겠죠. 부하는 일정한데 높은 전압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부하 임피던스가 일정한데 전압이 높아졌어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 I는 Z분의 V니까 V가 높아지면 당연히 커지겠죠. 따라서 과전류가 흐른다, 소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락사고에 의한 과전류도 소손을 일으킬 수 있죠. 큰 지락전류가 흐르면 소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절연물, 절연유, 이것들의 열화가 생겨서 절연 내력이 저하될 수 있죠. 절연 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다른 2차적인 고장이 생겨서 뭐 지락 고장이 생긴다든지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크게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손이 되어질 수 있는 원인 5가지를 써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다음 교류 차단기 동작 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라고 했죠. 이 부분도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차단기는 개통에 사용될 때 차단하고 투입하고 차단하고를 반복하는데 그 시간 간격을 규정하는 거죠. 이것을 차단기의 동작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세요. 차단기 명판에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 150, 전격 차단 전류 20카,
차단 시간 8사이클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IL 절연 계급이 25 이상의 비유효 접지 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비유효 접지니까 직접 접지 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BIL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어요. 답을 해야겠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 부분도 필기 때 다 했던 거고 실기 이론에서도 정리 다 해드렸던 거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2차 단계 전격 전압 구하래요. 그러면 차단기 전격 전압 구하려면 BIL 가지고 구해야 되잖아요. 계산 과정에다가 쓰시면 돼요. BIL Basic Impulse Insulation 레벨이죠. 이것은 절연 계급 여기에 곱하기 5배를 하고요. 더하기 50을 해줍니다. 이것은 선로의 공칭 전압을 1.1로 나누고 5배를 하고 더하기 50을 해주죠. 그러므로 BIL이 150이니까요. 이것은 V에 1.1을 하고 곱하기 5배를 한 다음에 50을 해준 거니까 여기서 V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V 값 계산 가능한가요?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150에서 50을 빼줍니다. 이것은 1.1의 5배의 V. 그러므로 V를 계산하면 5분의 100 곱하기 1.1이 됩니다. 22가 나오죠. 22가 나옵니다. 이 전압은 킬로볼트고 무슨 전압이냐면 공칭 전압이에요. 공칭 전압. 그러므로 차단기 전격 전압을 물어봤잖아요.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므로 차단기 전격 전압은 24kV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왜 22.9가 아니냐? 비유효 접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효 접지기에서는 차단기 전격 전압이 24kV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을 써야겠죠. 답을 써보면 답해서 24kV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 이야기는 퍼센트법에 의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판에 적혀진 내용으로 명판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은 상계수에다가 전격 전압 여기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죠. 전격 차단 전류 해서 메가볼트 암페어로 하는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요. 루트 3배 전격 전압이 24kV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전격 차단 전류 20kA로 주어졌죠? 20kA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831.38 메가볼트 암페어라는 것이 나와요. 요게 전격 값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격은 아니죠. 용량은 이렇게 돼 있고 규격도 안 주어졌고 선정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답 831.38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돼요. 점 잘 찍어야겠죠? 요 점 잘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세요. 12번째 문제는 11번째 문제를 그대로 소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동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째 문제 보죠. 13번째 문제는 차단기 종류 중에 ACB와 ABB를 구분하라 라고 했죠. ABB는 에어 블라스트 서킷 브레이커고 이거는 그냥 에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다르죠? ABB는 당연히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고압용 차단기,
즉 고전압용 차단기, 66 이상에 사용하는 차단기죠. 그런데 A12는 배선용 차단기처럼 저압에 사용하는 차단기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A12는 기중 차단기로서 저압 회로에 사용되는 차단기이며 ABB는 공기 차단기로서 특별 고압 회로에 사용되는 차단기이다.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 이론 설명할 때 해드린 것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차단기 용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차단기의 전격 단시간 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전격 단시간 전류가 뭔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단시간 전류가 있고 전격 단시간 전류가 있잖아요. 전격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규정된 회로 조건에서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규정된 시간 동안에 차단기에 흘러도 차단기가 고장이 나지 않는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전격 단시간 전류란 규정된 조건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차단기에 흘러도 차단기가 고장나지 않는 전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론 설명 열심히 했는데 시간 얼마나 길게 많이 가지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이런 내용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왔던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들이 실제 문제화로 되니까 잘 기억하고 그것을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관연도 문제풀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또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풀기 위한 공부는 이미 앞에서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는 연습, 그걸 가지고 다른 문제들에다가 적용하는 연습,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고 지금은 문제 푸는 연습하고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지.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이건 공부 잘못한 거죠. 그거는 문제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도 많이 해드리지만 그래도 앞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문제풀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지 앞에 있는 것이 더 많은 내용이고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다음 15번째 문제는 차단기 종류 3가지 쓰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번째 문제, 이거는 재점호가 발생하지 않는 차단기, 즉 차단기 극이 열릴 때 애초에 아크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된 차단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2가지 설명하면서 알려드렸죠. 유입 차단기, 이거는 재점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공 차단기는 차단 원리상 진공 상태가 되면 아크가 생기지 않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가스 차단기 SF6 가스 속에 넣어놓으면 SF6 가스가 아크를 안 생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크가 안 생기도록 설계한 차단기가 재점호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2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16번째 문제입니다. 정리되죠? 여기까지 정리 잘 좀 해주세요.